연애에서 가장 큰 벽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말이 안 통할 때이죠. 여자 입장에서 왜 말을 저렇게 하지? 남자 입장에서도 왜 말을 저렇게 하지? 하는 순간들이에요. 서로가 서로한테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 남자, 그 여자가 유독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데 꼭 그것뿐만은 아닐 수도 있죠. 남녀 간에는 엄연히 본능적인 차이도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이 본능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런 본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다면은 저 남자가 왜 저렇게 행동했고 저 여자가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갈등도 당연히 줄일 수 있고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으니까요. 먼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면 제 말이 틀린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남자들은, 일반적인 여자들은 그렇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남녀 간의 본능적인 차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 남녀 똑같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러한 차이는 호르몬에 의해서 뇌의 자극 반응에 따라서 발생하는 차이이기 때문에 본능적이고요. 그렇다면 이 감정을 다루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남녀 간의 차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여성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성들은 감정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그 감정을 공유하려고 해요. 흔히 여성은 남성보다 더 감정적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말이 여성들이 감정 조절을 못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보다 정확히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감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다 가 맞는 표현이죠. 흔히 여자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성에게 있어서 감정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일부로서 당연하듯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계속해서 쥐고 유지하고 타인과 공유하려고 해요. 나의 감정에 대해서 남들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도 내가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뻔한 말 같은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답정너가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성들은 오늘 어땠어?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풀어내려고 해요.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떤 감정에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까요? 바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더 민감하다고 해요. 좋은 일을 겪는 것보다 나쁜 일을 겪지 않는 것, 안전한 것을 더 우선시하고요. 이런 성향을 알려주는 연구가 있거든요. 소개팅에 나간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남성은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보았는데요. 그 기준에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은 꽤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하고, 소개팅에 나가는 것 자체가 신경 쓸 일이 많은데 그 상황에서 만일 상대방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배려해준다면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게 돼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즉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해준다는 편안하다 는 매력적이다의 방식인 거죠. 뭐 어렵게 말해서 호르몬 쪽으로 봤을 때는 나의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는 남성을 더 선호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소개팅 자리에서의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사람, 즉 나의 코르티솔을 낮춰주는 남성은 여성들이 더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고 해요. 요약하면은 여성들은 감정적인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더 크게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남성들은 어떨까요? 두 번째로 남성들은 감정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분류함으로써 그 감정을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남성들은 감정 그 자체에 대해서 깊게 다루려고 하진 않아요. 그 감정을 계속해서 쥐고 있으려고도 하지 않죠. 남성들은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까요? 네, 대다수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혼자서 버티려고 해요. 뭐 그런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다룬 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입 밖에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입 밖에 꺼내봤자 상황만 더 나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한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꺼리기도 해요. 그렇다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니고, 대신에 남성들은 그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남녀 간의 위로 방식이 다른 이유도 사실 이러한 차이 때문인데요. 여성은 친구를 위로해줄 때 그 감정 자체에 대해서 서로 나누려고 해요. 만나서 슬퍼하던, 욕을 대신 해주던, 아니면 함께 웃어주던 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남성은 친구를 위로해줄 때 그 감정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하진 않아요. 만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서 술만 먹어주거나 그냥 옆에 있어줄 뿐이죠. 아니면 그냥 웃어 넘기게 해주려고 일부러 장난을 치거나 놀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여성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건 남성 입장에서는 일종의 위로
방식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감정을 다룰 때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이 분노를 내가 어떻게 다뤄야 하지?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까? 와 같은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면 남성들이 모든 감정들을 여성에 비해서 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예민하게,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감정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공격성과 경멸에 관한 감정들입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은 공격성이 묘사된 그림, 아니면 경멸하는 표정이 있는 그림 같은 걸 보게 되었을 때 뇌 반응이 더 강렬하다고 해요. 흔히 길거리에서 커플과 싸움이 붙었을 때 남성은 화를 주체를 못하고 옆에서 여성이 말리는 상황,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공격성이 꼭 나쁜 것일까요? 당연히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폭발적으로 하기 위한 땔감, 연료로도 쓸 수 있는데요. 몇몇 남성들이 운동을 할 때 일부러 거친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욕이 나오는 랩이거나 아니면 엄청 템포가 빠른 노래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운동을 해요. 이러한 것들을 듣는 이유도 이 분노라는 감정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신체적 한계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 퍼포먼스가 더 올라간다고도 해요. 운동을 할 때 트레이너쌤이 무섭게 2번 더 하세요, 1번 더 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인 거죠. 결국 분노라는 것도 공격성이라는 것도 내가 잘 통제하기만 한다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남녀 간에는 감정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여자는 그 감정 자체에 대해서 깊게 느끼고 타인과 공유하려고 한다면 남성은 그 감정에 대해서 정의하고 분리함으로써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남성은 감정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여성은 감정을 관계로서 받아들이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본능적인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밀당 같은 거 말고요. 바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조율이라는 것은 악기의 음을 맞추는 것처럼 나와 너의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발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연인 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조율 과정이 없다면 결국에는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관계에서 이 조율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여성 입장에서 남성 입장에서 설명드릴게요.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이 감정을 정리하고 통제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줘야 돼요. 남성은 자신의 감정을 정의하고 분리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그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하진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어 보이는데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말을 걸지 말고 그냥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복잡한데 생각할 게 많아서 말 걸면은 괜히 더 혼란감만 가중시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성 입장에서 내 상대방과 좀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다면 내 사람이 힘들어할 때 감정을 정의하고 통제하기까지 잠시 시간을 주는 인내심을 가진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성 입장에서는 무엇을 조율해야 할까요? 남성 입장에서는 내 생각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남성과 여성은 본능적으로 감정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비록 본능적인 차이기 때문에 가슴으로는 이해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머리로는 이해를 해달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감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이 남자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려고 노력한다 라는 사실 자체가 여성들 입장에서는 큰 위안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고요. 비록 감정을 공유한다라는 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감정 또한 정의 내리고 통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감정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감정에 정답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나눌 때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이렇게 분류해서 나누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은 왠지 좋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고요,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나친 행복 뒤에는 지나친 허무함이 다가올 수 있는 것처럼 타인과 같은 슬픔을 지녔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의식적으로 회피하고 떨쳐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쉽지도 않고 애초에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도 않아요. 내가 정말 나아지기 위해서, 갈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온전히 수용해야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감정들이
물밀처럼 들어올 수 있어요. 이별에 대해서 충분히 더 슬퍼해야 다음에 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것처럼요. 따라서 핵심은 감정을 다룰 때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정답을 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얘기만 나눠도 된다는 거죠. 감정은 감정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남녀 간의 본능을 극복하기에,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